여러분, 2026년 1월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돈을 모아야 합니다. 미친 듯이 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8%, 2025년보다 낮습니다. 1%대 성장의 늪에 빠진 겁니다. 물가 상승률은 2.0% 내외로 안정화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진짜 문제는 환율입니다. 지금 이 순간 환율이 1,460원입니다. 작년 초만 해도 1,300원대였습니다. 1년 만에 150원 넘게 폭등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라면값이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전기료가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물가 2%라고 하지만 당신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42세 김 과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 과장은 2025년에 월급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생활비로 300만 원을 썼습니다. 10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이 됐습니다. 월급은 똑같이 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3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저축은 50만 원밖에 못합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바로 2026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돈을 모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당신은 후회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2026년 왜 미친듯이 돈을 모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빠르게 모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당신이 미친듯이 돈을 모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금리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입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5%에서 6%입니다. 3년 전 1%대와 비교하면 5배에서 6배 올랐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앞으로도 안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4.7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금리를 먼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환율이 더 폭등합니다. 지금 1,460원인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못 내립니다. 50세 박사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장은 2020년에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은행에서 2억을 빌렸습니다. 당시 금리가 2.2%였습니다. 한 달 이자가 36만 원이었습니다.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 4%, 5%, 2026년 현재 5.5%입니다. 한 달 이자가 83만 원이 됐습니다. 3년 만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박 사장은 밤잠을 못 잡니다. 매달 83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빚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빚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예금 이자가 높아지니까요. 2026년 빚 있는 사람과 빚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더 무서운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968조 3천억 원입니다. 2천조 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평균 금리를 4.5%로 잡겠습니다. 1968조 원에 4.5% 이자면 얼마? 1년에 88조 6천억 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1년에 88조 원을 이자로 내는 겁니다. 한 달로 나누면 7조 4천억 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한 달에 7조 4천억 원을 이자로 냅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 주주들에게 갑니다. 당신 주머니에서 그들 주머니로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을 안 지면 이자를 안 냅니다. 그 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친 듯이 돈을 모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 당신이 미친 듯이 돈을 모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서울 집값이 다시 움직입니다. 2026년 1월 2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주간 0.21%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재건축 아파트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공급 절벽입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9천 호입니다. 2023년에는 5만 호였습니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물건이 없으니까 값이 오르는 겁니다. 둘째, 전세가 폭등입니다. 서초 강남 상급지 전세 매물이 실종됐습니다. 전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겁니다. 전세 살 바에야 차라리 대출받아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45세 최 과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과장은 2023년에 서울 강남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전세금이 25억이었습니다. 자기 돈 3억. 전세대출 22억으로 들어갔습니다. 2년 계약이었습니다. 2025년 계약 만료가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전세 안 받습니다. 아니면 35억 주세요. 10억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최 과장은 당황했습니다. 10억을 어디서 구합니까? 최 과장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매로 나온 같은 단지 아파트가 45억이었습니다. 자기 돈 15억. 대출 30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전세 35억 주는 것보다 10억만 더 내면 내 집이 되는 겁니다. 최 과장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에 45억이던 집이
48억이 됐습니다. 최 과장은 조급해졌습니다. 더 기다렸다간 5억 더 올라가겠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서울 집값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쏠리고 있습니다. 돈 없는 서민들에게 서울 진입 장벽은 날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지금 종잣돈을 미친 듯이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 당신이 미친 듯이 돈을 모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평생 직장은 환상입니다. 2026년 노동시장의 키워드는 구조조정과 아웃소싱입니다.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외부 전문 서비스를 활용해 인건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고령층 고용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20대에서 40대 핵심 생산 인구의 고용은 감소세입니다. 이제 평생 직장은 환상입니다. 50대만 되면 희망퇴직 압박이 들어옵니다. 52세 정부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장은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과장도 하고 차장도 하고 부장까지 했습니다. 연봉도 많이 받았습니다. 7천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회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희망퇴직 신청하십시오. 정부장은 당황했습니다. 나는 아직 50인데?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신청하면 미로금 2억, 안 하면 6개월 후 정리해고. 정부장은 희망퇴직을 선택했습니다. 2억을 받았습니다. 퇴직금까지 합쳐서 3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정부장은 생각했습니다. 3억 5천이면 좀 쉬다가 다른 일 찾아야지.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취업이 안 됐습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넣었습니다. 면접 본 곳이 5군데였습니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십니다. 연봉이 맞지 않습니다. 다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젊은 사람 뽑는 게 낫다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장은 아직도 백수입니다. 3억 5천만 원을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생활비로 500만 원, 보험료로 100만 원, 경조사비로 200만 원. 계산해보니 1년에 1,600만 원씩 나갑니다. 정부장은 불안해졌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1년에 1,600만 원씩 쓰면 20년은 버팁니다. 하지만 20년 후면 70이입니다. 그때는 일도 못합니다. 연금은 국민연금. 받아봤자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불안정합니다. 대기업 다닌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50세만 넘으면 언제든지 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돈을 모아야 합니다. 미친 듯이 모아야 합니다. 최소한 1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년치 생활비가 얼마일까요? 한 달에 300만 원 쓴다면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이라고 보십시오. 이 돈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리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음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 당신이 미친 듯이 돈을 모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7년 IMF 때도 그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비밀은 간단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남들은 집을 팔고 주식을 팔고 급하게 현금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 때 샀습니다. 1997년 IMF 때를 보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값이 반토막 났습니다. 5억짜리가 2억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현금 2억 5천이 있던 사람들이 샀습니다. 10년 후 그 집이 10억이 됐습니다. 4배 오른 겁니다. 60세 조 회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 회장은 1995년부터 꾸준히 돈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30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야, 한 달에 100만 원 모아서 뭐해? 하지만 조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7년 IMF가 왔습니다. 조 회장 통장에 1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조 회장은 강남 아파트를 2억 5천에 샀습니다. 자기 돈 1억 2천, 대출 1억 3천으로 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집이 10억이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조 회장은 또 현금 5천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20만 원에 250주 샀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 주식이 2억이 됐습니다. 집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20억입니다. 조 회장의 자산이 22억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옵니다. 앞으로도 위기는 옵니다. 2026년, 2027년, 2028년, 언젠가는 또 옵니다. 그때 당신은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쌀 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친 듯이 돈을 모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월급의 30%를 무조건 저축하십시오. 월급 400만 원이라면 120만 원을 무조건 저축하십시오.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로 빼십시오. 나머지 280만 원으로 사십시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됩니다. 한 달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1년이면 1,440만 원 모입니다. 10년이면 1억 4,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고정지출을 줄이십시오. 고정지출은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월세, 보험료, 통신비, 구독료,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줄여야 합니다. 보험을 점검하십시오. 필요 없는 보험 해지하십시오. 한 달에 50만 원 나가던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줄이십시오. 30만 원 아낍니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통신비를 줄이십시오. 비싼 요금제 쓰지 마십시오. 한 달에 8만 원짜리 쓰지 말고 4만 원짜리 쓰십시오. 4만 원 아낍니다. 1년이면 48만 원입니다. 구독료를 정리하십시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쿠팡와우 다 합치면 한 달에 3만 원 나갑니다. 절반만 끊으십시오. 1만 5천 원 아낍니다. 1년이면 18만 원입니다. 다 합치면 한 달에 45만 5천 원 아낍니다. 1년이면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변동 지출을 통제하십시오. 변동 지출은 매달 다른 돈입니다. 식비, 교통비, 옷값, 취미비 이런 것들입니다. 가계부를 쓰십시오. 스마트폰 앱으로 쓰십시오. 매일 쓴 돈을 기록하십시오. 한 달 후 통계를 보십시오. 커피에 15만 원을 썼다면 다음 달부터는 10만 원만 쓰십시오. 5만 원 아낍니다. 배달 음식을 줄이십시오. 한 달에 10번 시키지 말고 5번만 시키십시오. 15만 원 아낍니다. 택시를 줄이십시오. 한 달에 10번 타지 말고 5번만 타십시오. 10만 원 아낍니다. 다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 아낍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부수입을 만드십시오. 월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십시오. 한 달에 4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습니다. 중고 물건을 파십시오. 집에 안 쓰는 물건이 많습니다. 당근마켓에 올리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팔 수 있습니다. 재능을 파십시오. 영어 잘하면 과외하십시오. 디자인 잘하면 프리랜서 하십시오.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습니다. 다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는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다 날립니다. 하지만 안 하면 돈이 안 불어납니다. 원칙을 정하십시오. 저축한 돈의 10%만 투자하십시오.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하십시오. 절대 빌려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분산하십시오. 한 종목에 다 넣지 마십시오. 장기로 하십시오. 10년, 20년 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빠르게 돈 모으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월급의 30% 저축. 둘째, 고정지출 줄이기. 셋째, 변동지출 통제하기. 넷째, 부수입 만들기. 다섯째, 신중한 투자. 이 5가지를 다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 400만 원 기준입니다. 30% 저축 120만 원. 고정지출 절약 45만 원. 변동지출 절약 30만 원. 부수입 10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395만 원 모입니다. 1년이면 4,7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억 7,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금리가 높고 집값이 움직이고 일자리가 불안하고 노후가 걱정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의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10년 후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준비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준비 안 한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월급의 30%를 저축하십시오. 오늘부터 고정지출을 줄이십시오. 오늘부터 부수입을 만드십시오. 10년 후 당신은 감사할 겁니다. 아,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 후회할 겁니다. 아,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미친 듯이 돈을 모으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당신의 통장은 당신이 채우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